의정부와 양주 등 경기 동북부 지역 주민들은 코로나19에 걸려도 입원 병원이 없어서 원거리 치료를 가야 했는데요. 의정부 의료원 코로나 병상이 재가동되면서 이런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포천의 기도원에서 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이 기도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38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16일 신규 확진자가 1,078명 발생해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3단계로 격상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포천과 동두천, 연천의 대다수 읍면동이 인구 감소로 30년 이내 소멸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의정부와 양주 등 경기 동북부 지역 주민들은 코로나19에 걸려도 입원 병원이 없어서 원거리 치료를 가야 했습니다. 그나마 인근에 위치한 포천의료원도 최근 직원 확진으로 환자를 받지 못하면서 환자들은 더 어려움에 처했는데요. 최근 의정부 의료원이 입원 병상을 가동하면서 숨통이 트이기도 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 병원. 코로나19 확진자가 구급차를 타고 들어옵니다. 의정부 지역에 거주하는 이 환자는 최근 병상이 없어 자택에서 대기하다 의정부 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동안 공공의료에 집중하던 의정부 의료원이 다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나섰습니다. 중증 환자 외 대다수 환자는 퇴원 조치하고 외래 진료도 예약 환자 외에는 모두 중단했습니다. 앞면은 코로나 검사하는 사람들, 입원 환자들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진료나 검진 환자들은 골목으로 뒤편에 호문으로 이용해 주셔서. 의정부 의료원은 지난 3, 4월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운영하다 환자가 줄자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치료 병상이 크게 부족해지자 다시 환자를 받게 됐습니다. 입원하셨던 분들 다 생활치료 가시거나 퇴원하시고 일반적인 병원 운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도 지금 정신과 병동도 그렇고 다른 병원에서는 좀 치료가 어려우신 분들 많이 오시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공병원 의료를 하고 있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확진 환자분들 많이 나오니까 이제 저희도 다시 받은 거예요. 그동안 경기 동북부 지역엔 코로나19 치료 병원이 포천의료원밖에 없었습니다. 치료 병상은 100여 개로 90여 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습니다. 병상 여유가 없는 데다 최근 직원 2명이 잇따라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이곳마저 운영이 임시 중단됐습니다. 전수검사하고 그리고 안전이 또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준비 작업이 좀 필요하거든요. 방역도 해야 되고 직원들 검사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또 직원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접촉자들 자가격리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코로나 환자 확진자를 지금 못 받는 상태이고. 이 때문에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 등지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안성과 이천 등 원거리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병원 배정은 환자 상태에 따라 방역당국이 일괄적으로 지정해 주지만 근거리 배정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경기 북동부 지역 환자들은 인근에 치료 병원이 없어 원거리 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정부 의료원이 다시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운영하면서 환자와 지역 보건당국 모두 원거리 치료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저희도 가까운 데 해주면 이송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으니까 저희도 좋기는 하죠. 의정부 의료원은 현재 35개 병상을 운영 중이며 운영 이틀 만에 60% 이상의 병상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원은 앞으로 간호사 등 의료진이 확보되면 최대 56개 병상을 운영해 지역 환자 수급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기도 내 코로나19 치료 병원 병상 가동률은 의정부 의료원의 가세로 다소 떨어졌지만 여전히 80%를 웃돌아 치료 병상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한 포천의 기도원에서 지난 15일 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기도원과 관련한 확진자는 15일 기준 모두 3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시설에서 지난 11일 주민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시설에서 생활하던 41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한 결과 지난 12일
30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일 0시 기준 1,078명 발생했습니다. 역대 최다 수치인데요.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800명에서 1,000명 이상이거나 2번 이상 확진자가 2배로 늘어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됩니다. 3단계가 격상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먼저 10명 이상이 모이는 실내외 모임이나 행사는 금지되고요. 유흥주점뿐 아니라 PC방과 카페, 결혼식장과 백화점, 마트도 문을 닫게 됩니다. 학교는 물론 유치원까지 원격 수업만 할 수 있고 기업도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재택근무해야 합니다.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이 크게 제한되는 거라 사실상 올스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3단계로의 격상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확산세를 멈추기 위해 당장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 2.5단계 효과를 기다려보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방역이 우선이냐, 경제가 먼저냐. 당장의 경제적 타격을 걱정하다가 정작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게 되진 않을까요? 당국이 고심하는 이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 이어 인천과 경기도에서도 15일부터 모든 학교가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원격 수업 기간이라도 학생 평가와 긴급 돌봄 등은 방역 수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인천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 평일이지만 학교 정문은 닫혀 있습니다. 지난 12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 넘게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15일부터 인천 지역 모든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겁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별도 안내시까지 원격 수업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역시 15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비롯한 모든 학교를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서울에 이어 인천과 경기도까지 수도권 모든 학교에서 대면 수업이 금지된 겁니다. 혹여나 자녀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불안해하던 학부모들은 이번 원격 수업 조치에 다행이라는 반응입니다. 확진자가 계속 꾸준히 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를 다닌다고 해도 엄청 많이 불안할 것 같은데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더라도 기말고사를 비롯한 학생 평가 일정과 입학 상담, 긴급 돌봄 등은 밀집도를 최소화해 이루어집니다. 학생 평가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밀집도를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하로 낮춰 진행되고 긴급 돌봄은 교실당 인원이 10명 내외로 제한됩니다. 다만 인천시 교육청은 특수학교에 대해 시차 등교를 통한 학생 2명당 교직원 1명의 교육활동을 허용했습니다. 원격 수업 기간 중에도 긴급 돌봄 학생들을 위한 학교 급식은 유지됩니다. 원격 수업 상황이라도 학교에서는 학년 말 학생평가 및 성적 처리,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 등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및 내실이 있는 마무리에 유의하고자 하고요. 졸업식은 현재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때 학교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개학 연기와 원격 수업 등 비대면으로 시작한 올해 학사 일정은 2학기에도 원격 수업으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특히 수도권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각 지자체의 노력과 더불어 대구 경북 1차 대유행 당시처럼 전국에서 의료진과 구급대원들의 봉사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1차 유행 당시 대구 의료 현장을 지켰던 의료진이 수도권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3차 유행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현장 인력 부족이 심각해진 탓인데요. 의정부시 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력 15년차 류지영 씨를 비롯한 의료진들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며 의료 현장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19 구급대원들도 나섰습니다. 소방청은 소방동원령 1호를 발령하고 12개 시도 소방본부의 구급 차량과 구급대원을 서울과 경기도로 이동시켰는데요. 서울 25대, 경기 남부 12대, 경기 북부의 8대 구급 차량이 잠실과 수원 종합운동장, 의정부 소방서에 집결해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의심 환자 이송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의정부 제일시장, 의정부 청과 야채시장 등 전통시장 3곳과 환기가 어려운 의정부역 지하도 상가에 대해 일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의정부는 앞으로도 방역 강화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건설 공사장과 폐기물 영업처리업체 14,000여 곳을 집중 수사했는데요. 대기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최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군포에 있는 한 공사장. 중장비가 움직일 때마다 황색 흙먼지가 심하게 날립니다. 방진막이나 방진망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그대로 공기 중에 배출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공사장은 트럭이 지나가는 길마다 뒤따라 먼지가 한가득입니다. 비산먼지 억제 장치인 세륜 시설을 통해 차량 바퀴를 물로 씻고 나와야 하는데 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생기는 먼지입니다. 폐합성 수지가 노천에 그대로 방치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비 오면 다 비 맞아서 빗물이 다 하수구로 빠지잖아요. 빗물 하수구로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2차 오염되는 거예요, 환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2주간 기획수사를 벌였는데 짧은 시간임에도 이번에 적발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업체는 모두 98곳. 방진막이나 방진벽, 방진 덮개 없이 작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기물을 임의로 불법 소각하는 등 형태도 다양했습니다. 공사장의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간단한 조치로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꾸준하게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특사경은 적발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 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도민 건강에 큰 위협을 주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수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포천과 동두천, 연천의 대다수 읍면동이 인구 감소로 30년 이내 소멸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읍면동 위험지수를 보면 연천구는 10곳 중 9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또 포천은 14곳 중 9곳이, 동두천은 8곳 중 4곳이 30년 이내 소멸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소멸 위험지수는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로 나눈 값이며 0.5 미만일 경우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됩니다. 경기도가 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휴게 공간 확보 사업을 31개 시군 전역과 민간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16일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251곳 중 개선이 완료된 38곳을 제외한 곳에 대해 면적 확장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산업단지와 아파트 등에도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 공간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국토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해 노동자들의 휴게 공간 개선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5일 파주통일대교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며 삼보 일배를 했습니다. 지난 15일은 개성공단에서 생산품을 처음으로 만든 지 16주년을 맞은 날로 이 부지사는 통일대교 남단에서 북단까지 총 900m 구간을 삼보 일배로 완주했습니다. 이 부지사는 회견문을 통해 미국의 승인이나 대북 제재 틀 속에 갇혀서는 개성공단 재개가 불가능하다며 이제는 남북이 개성공단 재개 선언부터 하고 정상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 국제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지사는 또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삼보일배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포천시가 내년부터 농민 1인당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포천시는 지난해 1월 농민 기본소득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4일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제안서를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농민 기본소득은 농민 1인당 연간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며 비용은 도와 시가 50%씩 분담합니다. 대상은 농업에 종사하는 만 19세 이상 농민으로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